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희덕의 뿌리로부터라는 현대시입니다, 여러분. 자, 1년에 가시겠습니다. 1년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와 다른 현재 인식의 대조가 드러나는데요. 자, 한때라고 합니다. 한때.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표면적인 화자가 등장했어요. 뿌리의 신도였다. 과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뿌리의 신도라는 건요. 이 뿌리, 식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이고 원천인 겁니다. 식물에.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실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라는 거는 이제 뿌리를 추정했다. 뿌리를 믿는. 그렇죠? 예, 뿌리를 믿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뿌리보다 비교법이 쓰였죠. 줄기를 믿는 편이다. 그렇죠? 줄기. 부사어를 통해서 한때나 이제는이 부사어기 때문에 과거 현재에 대해서 화자의 인식의 대비를 고백적이고 독백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연에 가시면 이제 화자의 구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비교와 연쇄, 점광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기보다는 가지를, 그렇죠? 예,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한없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죠. 떨어진다는 그 시어를 볼 때 꽃잎을 믿는 편이다. 대체로 이제 어디에 속하는 부류이다라는 것이 이제 편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9의 반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뭐를 믿는 편이다라는 그 종결형을 씀으로 인해서 어디에 속하는 부류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리듬도 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지, 뿌리보다는 줄기, 줄기보다는 가지, 가지보다는 잎, 잎보다는 꽃잎,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뿌리로부터 멀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 뿌리로부터 위치상 굉장히 멀어지면 그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교법, 또 연쇄법, 정강법이라고 써요. 정강법이라는 건요, 예, 점점 뿌리의 어떤 안정적인 삶에서 점점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점점 불안정한 삶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강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예,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교와 연쇄법은 확실히 아시고요. 예, 정강은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3년에 가시면 이제 희박해짐의 역설적 인식인데요. 예, 희박해진다는 것은 상실의 이미지죠. 그죠? 언제라도 흩날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희미하다는 건요. 그만큼 이제 뿌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삶이고 바람에 흔들리겠죠. 그럼 불안정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실의 이미지이자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바람에 휘날리거나 나붓길, 그죠? 흔들릴 가변적인 거죠. 이 변화무쌍한 삶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변화무쌍한 삶에 놓여지는 거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삶이 닥쳐올 수가 있는 그러한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모험적인 그 불안정한 삶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준비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준비,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시월들을 볼 때 도전에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고재성의 첫사랑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흔들린 나뭇가지의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이 나오거든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죠? 눈이.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인 노력의 자세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뭐 비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꽃이라는 측면에서도 눈꽃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려는 자기의 꿈과 이상 목표죠. 이걸 위해서 눈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사연에 가시면요, 당신에게로의 길을 가기 위한 역설적 인식이 이제 드러나는데,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수록, 불안정한 삶일수록, 도전과 용기와 모험을 할수록, 그죠? 이런 거죠. 불안정한 삶인 거니까. 가지 끝에 이파리가 굉장히 위태롭게 파닥이겠죠. 왜? 바람에 거칠게 날리겠죠. 뿌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척간두라고 이제 한자를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삶의 어떤 시련, 고통, 고난,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이 이제 떠올라서 이제 또 적어봤습니다만, 이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에서도요, 살기에서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에, 그런데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이게 역설법이거든요. 그렇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땅의 끝은 어떻습니까? 땅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거죠. 이러한 예, 장소의 의미도 역시 자체적으로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태롭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자 상황이란 측면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또 고재정의 첫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전 끝에 눈이 이룬 결실이 이제 됐거든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 부어준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그렇죠? 이런 것들 도전과 노력에 의해서 이상을 향한 그런 부단한 노력,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5연에 가시면 이제 당신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신은 뿌리로부터 멀어진 대상이겠죠. 그렇죠? 청자가 되겠고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이제 말을 건네는 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6연에 가시면 이제 예견할 수 없는 곳을 가고 있다. 그렇죠? 뿌리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거니까 그 정신의 행방을 그렇죠?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니까 길을 잃을 처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요, 길을 잃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도전적이고 모험하고 어떠한 그 새로운 세계에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공. 그래서 허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참 중요하답니다. 이 시에서 굉장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공에 손을 잡고 허공에 이제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텅 빈 공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허공은 뿌리와 대조되는 시험이다, 여러분. 뿌리는 안정된 삶이지만 허공은 불안정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특정한 목표와 목적 없이 새로운 길에 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능동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시도, 개척, 모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저자는 뿌리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대비되는 시어는 어떻습니까? 뿌리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죠. 그죠? 허공은 상승, 뿌리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요. 뿌리로부터 멀어져서 길을 잃으면 잃을수록 어떻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게 역설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연이니까요. 유견을 꼭 연습을 잘 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운명 속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렇죠? 아까 그 고재정의 첫사랑처럼, 그렇죠? 도전한 정신, 도전 정신 이런 측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설적 인식, 이러한 화자의 몸부림,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시에서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치한의 깃발에서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 비교하라는 건데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렇지만 좌절을 합니다만 좌절적인 측면에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동경한다는 측면에서 그죠? 어떤 이상을 향해서 동경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서정재 추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의 갈망, 그죠? 이거는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좌절을 합니다만 결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 공부할 수 있겠죠. 공통점은 갈망한다. 그리고 우리 이 시에서는 갈망을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좌절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7년에 가시면 이제 뿔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뿌리 대신 뿔이란 말은 어떤가? 라고 하면서 자문자답을 했어요. 우리 화자가. 자, 상대방의 화자가 한 말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질문하는 듯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어떤가 하면서. 언어 유희적 성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언어. 뿌리 대신 뿔? 그런 건 뭡니까? 발상에서 보시면, 표현의 발상을 보시면은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언어 유희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는 발음의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할 때 우리 봉산탈춤에 오시면은 노세원님을 이제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서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학과 어떤 흥미, 재미를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의도는 다르지만 언어유희라는 거죠. 그래서 노생원님을 노새 말과 당나귀라고 하면서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이제 끌어온 언어유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유희,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가져왔다. 이런 정도로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8년에 가시면 이제 뿔의 의미를 이제 대답합니다. 이제 자문자답 이런 데 물었죠? 그럼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늘고 뾰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이게 뭐 뿔이잖아요, 뿔, 그렇죠? 밀어 올리면 상승적 이미지죠, 그렇죠? 뿌리 대신 뿌리라는 말을 한 근거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감히, 쉽게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바람을 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상승하는 뿌리의 대단한 기세를 추측하면서요, 과장법을 써서 표현한 겁니다. 부소의 뿔처럼,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비유를 썼죠.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이제 비유와 인용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뭐뭐 할 것 같은데, 뭐뭐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용이냐? 그 밑에 설명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교제하는 사람 중에 애정이 생긴다. 뭐 애정을 따라서 괴로움이 생긴다. 인도 코뿔소만은 뿌리 하나로 주로 혼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뿔소처럼 곧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롯이 수행에 정진하라는 불경에서 나오는 말을 경전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아셨죠? 혼자 생활하라. 또 곧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롯이 수행에 정진해야 된다. 이런 말로 여기서 이제 인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오롯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달려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김소영의 폭포와 또 비교를 해보면요. 오연에 가시면 나태와 안정을 거부하는 폭포의 모습이 나옵니다. 번개처럼 취할 순간 없이 나타와 안정, 어떤 안정, 나태함, 타성해졌고 어떻습니까? 무사한 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뿌리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뿌리와 같은 삶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허공을 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자유자재로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대응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련을 이겨내며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이죠. 존재의 근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끊임없이 도망치는 발걸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능동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그렇죠? 천천히 시들고 뿌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시드는 거예요. 천천히 시들면서 마침내 잎을 다물죠. 상실의 시간입니다만 뿌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성숙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장면이 좀 어려운데 해석을 그렇게 하시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때 과거에 나는 뿌리의 신도였다. 그죠? 1년과 어떻습니까? 연결되죠. 변조된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보이고요. 이미 자 현재 진행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다.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면서 독자에게 시적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그 종결형을 썼어요. 자,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주제가 이제 허공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던져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던졌다. 이런 걸 주체적인 거죠. 실존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는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고요. 고백적이고 사색적이고 실존적이고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이고 능동적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여러분. 자, 편상 특징하시면 존재의 근원이 뿌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또 안정된 뿌리로부터 탈출해서 불확실하고 위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집착이 어떤 운명 결정론이라고 한다면, 굴레라고 한다면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결정론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유의지 사상의 구현을 드러낸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저화자는 이제 뿌리부터 벗어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찢으며 온몸으로 흩날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운명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허공 속에서
던져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자유의지적인 인간관이 드러나고 자유의지적인 존재론이 드러나고 자유의지적인 실존 의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이제 이러한 용어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답 피하기 연습도요.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OX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 위대한 업적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또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우리 이 시를 공부하면서 혼자서 가라는 의미 알겠죠? 안정적인 삶보다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길을 나서려는 운명 결정론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그러한 인간의 의지를 발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의 덕에 뿌리로부터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종혁 국어TV